지금 아이오닉 5 사려고 하십니까? 잠깐요. 그 돈이면 434km 달리는 SUV, 열선, 통풍, 파노라마, CV 스피커 전부 기본으로 밝힌 차를 훨씬 싸게 살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약하시면 오늘 이 영상 못 본 게 수백만 원짜리 실수가 됩니다. 스텔란티스가 뒤를 바치고 있는 전기 SUV가 영국 시장에 정식 상륙했습니다. 전장 4515mm, 전폭 1885mm. 스포티지랑 똑같은 크기인데 14.6인치 대화면, CV 스피커, 오디오, 열선, 통풍 시트, 파노라마, 선루프, 360도, 카메라, V2L 외부 전원 공급, 유로 엔캡별 5개, 전부 기본 트림 하나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격은 아이오닉 5보다 훨씬 저렴한 구간으로 책정됐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디자인, 실내, 재원, 그리고 한국 들어오면 얼마인지까지 숫자로 말합니다. 지금 시작하죠. 리프모터, 아직 낯선 분들 많으실 겁니다. 2015년 중국에서 시작된 전기차 전문 브랜드인데 솔직히 처음엔 그냥 또 하나의 중국 전기차겠거니 했어요. 근데 스텔란티스가 51% 지분을 사들이면서 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스텔란티스가 어떤 곳이냐? 후조, 피아트, 크라이슬러, 지프, 오펠 14개 브랜드를 거느린 글로벌 자동차 공룡이에요. 자동차 업계 경력만 130년. 이 회사가 리프모터 지분을 과반 가져갔다는 건 단순 투자가 아니라 직접 팔겠다는 선언입니다. 영국에서만 이미 60개 딜러만 가동 중이고 기존 스텔란티스 네트워크를 그대로 활용하는 구조라 개통하자마자 AS 인프라가 깔려있는 상태로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공세 모델이 C10이었고 이번엔 한 체급 작게 그러나 훨씬 날카롭게 나온 게 바로 B10입니다. 근데 이 차 디자인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보시죠. 2024 국제 CMF 디자인 어워드 수상작입니다. CMF가 뭐냐면 컬러, 머티리얼, 피니싱, 색감, 소재, 마감을 종합평가하는 국제 디자인 시상식이에요. 거기서 수상한 중국 전기차라는 게 이미 심상치 않죠. 전면부, 윙스타 라이팅 시그니처라 부르는 슬림 LED 헤드램프가 좌우를 칼같이 가로지릅니다. 밤에 켜놓으면 제트기 착륙등 같은 느낌인데 과하지 않고 딱 긴장감 있게 정제된 인상이에요. 본인 라인이 꽤 높게 솟아있어서 앞에서 정면으로 보면 생각보다 위압적입니다. 전폭이 1885mm인데 이게 투싼이랑 거의 같은 수준이에요. 근데 훨씬 넓어 보입니다. 디자인이 폭을 더 키워 보이게 하거든요. 겉면이 이 정도면 측면은 어떨까요? 여기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전장 4515mm, 전폭 1885mm, 전고 1655mm, 휠베이스 2735mm, 스포티지 휠베이스가 2755mm니까 딱 20mm 차이. 체급은 같은데 느낌은 완전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측면에 두 줄의 캐릭터 라인이 앞에서 뒤까지 팽팽하게 당겨져 있고 도어 핸들이 메리평으로 들어가 있어요. 메리평 핸들은 공기 저항 줄이는 역할도 하지만 측면을 보면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이 한 칼로 쭉 그어놓은 라인이 만들어집니다. 아우디 이트론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유선형 긴장감을 한 체급 아래로 압축해 넣은 느낌이에요. 18인치 알로이 휠은 전트림 기본인데 타이어 세팅이 18인치 휠의 앞보다 위 타이어가 10mm 넓은 스태거드 세팅입니다. 후륜 구동 특성에 맞춰 그립을 극대화한 구성인데 이 가격대 차에 이 세팅이라니 그냥 웃음이 납니다. 후면까지 보고 나서 실내 들어가면 거기서 진짜 할 말이 많아집니다. 후면은 전면 윙스타 시그니처를 리어 테일램프로 그대로 이어받아 차체폭 1885mm, 전체를 가로지르는 프라이드 디자인으로 마무리합니다. 켜놓으면 실제보다 훨씬 넓어 보이는 시각 효과가 나오고 뒤에서 따라오는 차 입장에선 존재감이 확실합니다. 테일게이트 마감도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이 정리된 범퍼 하단까지 잘 만들었다 한마디로 정리되는 후면이에요. 실내 들어가는 순간 멈칫하게 됩니다. 벽면에 14.6인치 플로팅 터치스크린, 베젤 두께 7.2mm, 옆에 8.8인치 디지털 클러스터가 붙어있어요. 이 화면 안에 들어간 칩셋이 퀄컴 스냅드래곤 815, 메모리 16GB, 어느 급이냐면 지금 갤럭시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셋 급입니다. 차 안에 스마트폰 두뇌를 그대로 이식해 놓은 거예요. 운영체제는 리프 OS 4.0,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기본이고 유튜브, 스포티파이, 틱톡까지 기본 설치. 조수석에서 영상 틀고 운전자는 내비 보는 분할 화면 동시 실행도 됩니다. 오디오는 자체 개발 12 스피커, 앞좌석, 뒷좌석 전체 3구역으로 나눠서
사운드 필드를 개별 조정할 수 있어요. 64색 무드 조명은 음악에 맞춰 색이 바뀌고 빛과 그림자, 다이내믹, 캐논 모드, 세 가지 연출 가능. 밤에 좋아하는 음악 틀고 다이내믹 모드 켜놓으면 솔직히 이게 차 안인지 클럽인지 헷갈릴 수 있어요. 시트는 에코 가죽 7겹 구조의 대나무 숯 소재까지 넣어 냄새 제거, 유해가스 차단 기능 탑재, 오코텍스 인증 완료. 앞좌석 열선, 통풍 기본, 스티어링 휠 열선 기본, 운전석 6방향 전동 조절, 조수석 4방향, 그리고 앞좌석이 완전히 눕혀집니다. 플랫 폴딩이 되는 구조라 장거리 휴게소에서 들어놓는 게 가능해요. 공간 수치 봅시다. 2열까지 포함한 승객 공간 2390mm, 동급 최대, 트렁크 기본 430리터, 2열 폴딩 시 1700리터, 본닛 아래 프렁크 25리터 따로, 차 전체 수납 공간 22개, 글로브 박스 하나만 해도 8.5리터라 14인치 노트북이 들어갑니다. 실내가 이 정도면 파워트레인은 어떨까요? 숫자가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배터리는 67.1kWh, LFP, 리튬인 산철. 배터리, 발화 위험이 낮고 수명이 길다는 게 테슬라 LFP 쓰는 이유랑 완전히 같은 논리입니다. 여기서 뽑는 주행거리가 WLTP 기준 434km, 아이오닉 5 스탠다드 레인지가 390km 수준이니까 배터리 용량 대비 효율이 상당히 잘 빠진 거예요. 모터는 후방 장착 160kW, 218마력, 최대 토크 240Nm, 제로백 8.0초. 후륜 구동 기반이라 가속할 때 뒤에서 쭉 밀어주는 느낌이 전륜 기반 동급차들이랑 질감 자체가 다릅니다. 충전 스펙, AC 충전 11kW, DC 최대 168kW, 30에서 80% 충전 시간 20분. 168kW가 어느 수준이냐? 국내 아이오닉 6 롱레인지가 최대 240kW급이니까 그보다는 아래지만 차급 감안하면 불편 없는 고속 충전 스펙이에요. 플랫폼은 리프모터 자체 개발 CTC 이점형 플러스 셀2 셰시 기술로 배터리를 차체 바닥에 직접 통합시켜 무게중심을 최대한 낮추고 에너지 밀도를 기존 대비 13% 향상시킨 구조예요. 비틀림 강성이 올라가면 뭐가 좋냐? 코너링 정확도가 높아지고 NVH, 그러니까 소음, 진동, 불쾌감이 줄어듭니다. 서스펜션은 전륜 맥퍼슨 스트럿, 후륜 멀티링크, 전후 무게 배분 50대 50, 스텔란티스 셰시 엔지니어들이 유럽 도로 특성에 맞춰 직접 튜닝에 참여했어요. 안전사양, 유로 엔캡 별 5개, ADAS 17가지 기본 탑재, 어댑티브 크루즈, 차선 유지, 전방, 후방 충돌 경고, 360도 서라운드 뷰, 후방 주차 센서, 에어백 7개, 하체 고강도 소재 비율 90.7%, V2L, 차량 외부 전원 공급, 230V 출력으로 노트북, 전기 자전거, 이동식 냉장고까지 차에서 전기 뽑았습니다. 캠핑족한테 이거 진짜 강점이에요. 스펙은 이 정도로 정리가 됐고 이제 진짜 궁금한 거 알아봅시다. 한국에 들어오면 얼마냐? 공식 확정 발표는 아직 없습니다. 근데 상황을 보면 이게 그냥 지나칠 얘기가 아닙니다. 스텔란티스 코리아는 이미 국내에서 지프, 푸조, 피아트 딜러망을 운영 중입니다. 인프라는 이미 깔려 있어요. 수입만 결정되면 내일 당장 팔 수 있는 구조죠. 리프모터 인터내셔널의 공식 로드맵엔 아시아 태평양 시장 진출이 명시되어 있고 지금 이 2026년 4월이니까 업계에선 2026년 하반기 국내 출시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확정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차가 아시아 공략에서 한국을 건너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가격을 한번 현실적으로 계산해 봅시다. 확정된 숫자는 없으니까 영국 공식 출시가 기반 예상 시뮬레이션입니다. 영국 출시가 29,995파운드, 현재 환율 기준 한화 환산 약 5,400만 원. 여기다 수입차, 한국 진입 시 붙는 관세 8%, 개별 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보통 현지가 대비 15에서 25% 올라갑니다. 단순 계산하면 5,500에서 5,800만 원 구간. 근데 여기서 변수가 하나 있어요. 스텔란티스가 이 차를 한국에 들여오는 목적이 뭐겠어요? 시장 점유율 확보입니다. 공격적으로 치고 들어오려면 가격이 무기여야 하고 중국 현지 공장 생산 원가 구조상 마진 조정 여지가 다른 수입차보다 훨씬 큽니다. 업계가 현실적으로 보는 예상 출고가는 4,500에서 5,000만 원 구간. 여기서 보조금을 빼야죠. 2026년 환경부 전기차 굴고 보조금, 이 배터리 용량과 효율 기준으로 300에서 400만 원 구간 적용 예상. 지자체 보조금은 지역마다 다른데 서울 기준 100만 원 안팎, 보조금 합산 최대 500만 원. 그러면 실구매가가 얼마냐?
예상 출고가 4,800만 원 기준, 보조금 500만 원 적용 시 실구매가 약 4,300만 원. 스텔란티스가 가격을 더 공격적으로 책정하면 4천만 원 초반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아이오니고 중간 트림이 보조금 받아도 4,500만 원 안팎인 걸 감안하면 이 스펙에 이 가격이 현실화되는 순간 시장이 흔들립니다. 근데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따로 있어요. 가격도 가격인데 AS가 됩니다. 테슬라 타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불만이 뭐냐? 서비스 센터 예약 잡는 데만 몇 주. 전국 센터가 손에 꼽히고 부품 기다리다 차 세워두는 경우도 허다하죠. 리프모터는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스텔란티스 코리아 딜러망, 전국 지프센터, 푸조센터에서 그대로 AS를 받습니다. 전국에 이미 깔린 인프라를 첫날부터 그대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중국 전기차 살 때 제일 걸리는 게 뭐예요? 고장 나면 어떡하지? 부품은 들어오나? 센터는 있나? 리프모터는 그 불안감 세 가지를 스텔란티스라는 이름 하나로 통째로 지워버립니다. 이게 단순히 좋은 차다 수준이 아니라 실용주의 소비자한테는 구매 결정을 뒤집는 데이터예요. 이 조합이 완성되는 순간 이 가격에 이 스펙에 동네 센터에서 AS까지 이 세 가지가 머릿속에서 딱 맞아떨어지는 순간 대기 수요는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한 줄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스텔란티스가 뒤를 받치고 유로 엔캡별 5개 받고 풀업 하나로 끝내는 전기 SUV. 이 차가 한국에 들어오면 이 가격에 이걸 왜 안 사라는 댓글이 먼저 나올 것 같고요. 국산 브랜드 입장에서 이런 차들이 계속 쏟아지는 게 불편한 이유는 단 하나. 소비자가 이제 비교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웃는 얼굴로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오토랩이었습니다.